안녕하세요, 여러분. 8회에서 은호가 충격적으로 카페 매니저직 사임을 선언하며 끝났던 화려한 날들, 그 마지막 한마디가 아직도 여러분 귓가에 맴도시죠. 오늘은 그 말이 불러온 파장, 그 여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금을 만들고 그 금이 다시 관계의 모서리를 세우는지 해설자 내레이션으로 이어갑니다. 죽음같이 조용한 밤 공기가 카페를 덮고 있을 때였어요. 내가 그만둘게요. 그 말이 공기 중에 10개 떠다니는 동안 창고에서는 탕, 평소보다 거칠고 무심하지 않은 분노의 궤적을 담은 망치질이 이어졌어요. 지역은 자신이 뚫어놓은 작은 환기창으로 스쳐들어오는 찬바람에도 모르쇠였어요. 금방 전 은호의 사임 선언을 듣고 돌아온 손이 벌써 시멘트 못을 3개나 비틀어 놓았습니다. 마지막 일격과 함께 망치가 손에서 빠져나가 쿵. 바닥을 굴렀고 그제야 모든 소리가 꺼졌어요. 조용해진 공간 한가운데 생각은 더 크게 울립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싫었나? 카페 쪽을 봅니다. 은호는 카운터에서 자신의 조그만 세계를 박스에 옮기는 중이었어요. 매일 아침 손에 익혀서 닦던 머그컵, 주문 메모가 가득한 볼펜, 모서리가 다른 수첩. 하나씩 들어 옮길 때마다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마지막으로 서랍 깊숙이 눌어붙어 있던 대학교 동아리 단체 사진을 꺼냈을 때 순간 스치는 미소. 사진 속에는 지역, 성재 그리고 환하게 웃는 은호가 어깨를 맞대고 있었죠. 그 미소는 그때는 참 좋았지라고 말하는 듯 했으나 바로 박스로 들어가며 낮고 긴 한숨으로 끝났습니다. 지역은 창고창 넘어 그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아주 작게 그러나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 작은 떨림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윽고 은호가 박스를 들고 문 앞에 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창고 쪽을 힐끗. 창문 너머 그림자 같은 지역의 윤곽이 비치자 그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려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어요. 그 순간 쾅! 창고 문이 박차고 열립니다. 은호야. 꽉 막혀있던 공기가 터지듯 그 두 글자가 가게 안을 가로질러 날아가요. 은호의 손이 손잡이에서 멈췄지만 고개는 돌아오지 않았죠.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등이 말했고 등 뒤에 선 남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안한 것이 너무 많으면 미안하다는 말이 가장 늦게 나오지요. 미안해. 뭐가요? 창고의 창문을 뚫은 것. 카페를 침범한 것. 아니면 그때 넌 나하고 안 어울려라고 상처 줬던 그 말. 그냥 모든 게. 그 말에 은호가 돌아섰고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선배 미안하단 말로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 전 이제 정말 지쳤어요. 안녕히 계세요. 손잡이에 다시 힘을 주려는 찰나였죠.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게 건물 전체를 울리며 그라인더 불꽃이 집진 호스를 비껴나가 걸레 천모서리를 건드렸고 과열된 멀티탭이 지친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야 큰일 났다. 불이야. 본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박스는 바닥에서 엎질러져 컵이 대굴대굴 굴렀고 은호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지역이 소화기 어딨어? 라며 소리칩니다. 저기 소화기. 지역은 소화기 핀을 빼들고 급하게 불을 끕니다. 숨은 매캐하고 팔은 얼얼했지만 불씨는 그들의 허둥댐보다 빨리 지치더군요. 허연 연기 사이로 서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검댕과 소화가루로 범벅된 두 얼굴. 괜찮아? 내 선배는요? 응 괜찮아. 그리고 우스꽝스러움은 종종 화해보다 먼저 찾아옵니다. 푸아. 은호가 터뜨리자 지역도 뒤늦게 따라 웃네요. 지워지지 않는 그 흐름보다 빨리 잠깐의 웃음이 돌아왔지만 곧 잦아들었지요. 그럼 전 진짜 가볼게요. 공기가 다시 무거워질 때 현실은 의자처럼 제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하지? 난 창고를 써야 하고 넌 인테리어 작업 때문에 카페를 써야 하고. 피할 수 없는 공존.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 은호가 제안한 건 감정의 방독면 같은 규칙이었어요. 아는 척하지 말기, 인사하지 말기, 말 걸지 말기. 세 줄의 문장이 프린트되어 벽에 붙습니다. 규칙은 간단했고 따라서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사람 마음은 간단하지 않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서로 없는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려면 눈이 마주쳤고 화장실을 가려면 서로의 책상 앞을 지나야 했죠. 점심시간은 시계바늘을 나눠 가득 번갈아 나가 먹었습니다. 지역은 창고 사무실 맘대로 집에 간판 파일을 여다드며 홈페이지 메뉴를 손보는 셋업의 시간을 버텼고 은호는 견적서와 도면에 눈을 받고 색 샘플을 바꿔보는 견디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규칙은 공기를 가르는 칼 같았어요. 모난 곳엔 다 상처를 내지요. 그 시각 집에서는 또 다른 시간이 흘렀죠. 이상철은 텅 빈 거실에 앉아 맥주캔의 얇은 피부를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취업 무산, 과일 상자에 섞여온 위로금으로 찢긴 자존심 그리고 집을 나간 큰아들. 다정히 부탁하듯이. 여보 지혁이한테 연락이라도 좀. 내가 왜? 아버지처럼 살지 말랬던 게 그 아이야. 말은 매섭지만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지화는 형이 마음 정리할 시간을 주자고 했고
수빈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걱정을 진지하게 늘어놓다 엄마한테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삶은 늘 아이러니 가장 현실적인 말이 때론 가장 큰 진실을 비켜가기도 하지요. 사람은 사랑만으로 못 산다는 수빈의 말, 상철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가난을 버틴 세월이 아이의 현실 감각을 너무 빨리 키워버린 건 아닐까. 한편 성재는 사무실에서 오래 접어둔 생각들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나 어떻게 생각해요? 그 질문을 은호에게 던져놓고도 답을 못 들었으니까요. 동아리 시절 늘 지혁과 함께 있던 은호를 옆에서 오래 본 사람. 기회는 지금 같았죠. 그러나 기회라는 말엔 늘 타이밍과 상처가 함께 딸려옵니다. 은호의 상처가 아직 덜 아물었다면 그의 고백은 칼이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그는 먼저 절친을 불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두 남자. 너 정말 은호한테 관심 없어? 모르겠다. 그냥 네가 다가가려는 걸 보면 불편해. 그 말은 인정의 문턱이었어요. 모른다는 말은 종종 안다의 전 단계일 때가 많으니까요. 그럼 좋아하는 거야. 성재의 단정은 부드럽고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우정과 사랑이 직선으로 부딪히지 않게 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해야 하니까요. 카페로 돌아온 지혁은 규칙의 벽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아는 척하지 말기, 인사하지 말기, 말 걸지 말기. 그 글자에 어젯밤의 경보기 소리와 검댕이 겹쳐 보였어요. 규칙은 지키자고 만든 거지만 사람부터 지켜야지. 결국 그는 은호에게 말을 먼저 걸어봅니다. 은호야?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말 걸지 말기 규칙 잊으셨어요? 냉기가 돌아오려는 그때 결의보다 진심이 앞섰습니다. 규칙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 정말 괜찮아? 사람은 관심을 경멸하는 척하면서도 끝내 관심에 기대 살아갑니다. 침묵 끝에 나온 한마디. 그냥 걱정이 많아서요. 걱정의 이름은 곧 등장했습니다. 카페 문이 급하게 열리며 땀에 젖은 지강호가 털썩 들어옵니다. 누나, 큰일 났어. 나 좀 숨겨줘. 은호는 순간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듯 지나가고 강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는 거니? 누나 나 빚이 있어. 5천만 원. 주식에 손댔다가 큰 손실을 봤어. 친구가 확실하다고 해서 믿고 따라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 그래서 급한 마음에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은호의 얼굴이 하얘졌고 그때 문이 다시 열립니다. 험상궂은 남자들. 야 지강호.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모욕은 늘 돈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오, 이 예쁜 누나가 대신 갚아준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혁이 앞으로 한 걸음 나왔죠. 말 조심해. 공기는 금방이라도 깨질 것처럼 팽팽해졌고 바로 그때 성재가 들어섰습니다. 양복에 딱 떨어지는 성과 차분한 눈빛이 상황을 바꿉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CCTV 확보하고 변호사 통화 붙이죠. 민영사 같이 갑시다. 건달들은 절차를 먼저 꺼내는 사람을 가장 꺼려합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기록과 법의 시간표니까요. 사흘 안에 안 나오면 정말 가만 안 둔다. 협박을 톱니다처럼 걸어두고 그들은 물러갔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을 때 도와줄게라는 말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거절하는 것도 자존심의 마지막 장치였지요. 됐어요. 이건 저희 가족 일이니까. 은호의 서늘한 결심이 가게를 한 바퀴 돌아 벽에 부딪혔고 그 말은 지역의 가슴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사람은 도와줄 자리에서 거절당할 때 비로소 자신의 위치를 알지요. 아, 난 지금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지만 마음은 자주 논리를 이깁니다. 성재는 다르게 말했어요. 후배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야. 그의 말은 체면보다 안전의 편이었죠. 그날 밤 은호의 집은 무거운 숨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순이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자책은 언제나 첫 번째 해결책처럼 등장하지만 단 한 번도 문제를 해결해준 적은 없습니다. 식당 담보대출 얘기가 오갔고 은호는 고개를 세게 저었죠. 안 돼요. 그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밥줄이에요. 진정한 가장이란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막아내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 밤 은호는 창가에 서서 휴대폰 불빛에 눈을 좁혔어요. 문자를 썼다가 지우고 지웠다가 다시 쓰는 사이에 새벽이 왔습니다. 성재의 위로 문자는 따뜻했고 지역의 번호는 창 위 작은 성에처럼 맺혀 있다가 다시 녹아 흘러내렸죠. 다음날 규칙은 다시 하루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어제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지강호. 누나 큰일 났어. 그 사람들이 지금 집 앞에 와 있어. 공포는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사람은 위협 앞에서 결국 도움을 찾습니다. 도움의 얼굴은 두 개였고 둘 다 진심이었죠. 팀장님 정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디야? 바로 갈게. 지역이 나도 간다. 은호야 말하며 나섭니다. 이건 위험해. 자존심은 문턱을 지키다가 가족이 다치려는 순간 조용히 비켜섭니다. 세 사람은 곧장 움직였습니다. 성재는 법무팀에 전화를 돌렸고 연체이자 계산표와 불법 추심 가이드라인을 손에 쥐었습니다.
지역은 자신의 오래 알던 동네 지구대 지인을 통해 순찰 동선을 확인했고 카페 CCTV 영상 백업을 USB에 담아 주머니에 넣었죠. 은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문을 잠그고 벽 쪽으로 붙어 있으라 이른 뒤 지강호를 불러내어 사람들 사이로 숨듯 이동시켰습니다. 위기는 사람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누군가는 언성을 높이고 누군가는 문서를 펼치며 또 누군가는 몸으로 길을 터요. 그날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편이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한은 너무 짧았고 5천만 원은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 방법은 돈만이 아니어야 했지요. 성재는 합법의 줄을 걸었습니다. 불법 이자율 폭행 협박 위치 추적 금지. 그는 상대 조직의 약점을 종이 위에서 먼저 거꾸려 했습니다. 지역은 현실의 줄을 붙들었죠. 맘대로 집의 첫 프로젝트로 급전이 가능한 소소한 설치 공사들을 모아 하루 반납입금 구조를 짰고 자신의 공구를 담보로 단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이 이런 거였구나. 누군가를 지키고 손으로 벌고 책임지는. 은호는 진심의 줄을 당겼습니다. 동네 사장님들 함께 뛴 인테리어 팀, 작은 카페 알바생들까지. 그녀가 흘린 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갚지 못할 은혜라며 작은 돈을 모아주었고 어떤 이는 이자 없이 천천히라는 메모를 돈보다 크게 적어 건넸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라면 은호는 이미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막장은 늘 그때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저녁 무렵 골목 끝에 검은 승합차가 서고 낮에 봤던 남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도 표정도 더 험했습니다. 그들이 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는 동안 지구대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왔지요. 기록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성재가 미리 제출한 진정서와 영상,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욕설 메시지들이 순경의 손에 옮겨지고 남자들의 말은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사적 채권 추심 과정에서 협박 정황이 확인되면 순경의 말이 남자들의 발끝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이날의 결말은 체포가 아니었어요. 경고와 퇴거 그리고 절차로 오라는 요청. 그러나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불법의 발목에는 처음으로 공적 기록에 쇠사슬이 걸렸으니까요. 위기는 가고 남은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은호에게 말했어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더라. 너를 도우려는 손을 뿌리치지 마라. 어머니의 말은 삶이 쓴 편지 같지요. 쉽게 접히지 않습니다. 지강호는 거실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울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나 다시는 한 번에 뭐든 뒤집으려는 생각 안 할게. 그 눈물 위에 깨달음이 섞였기를 우리는 바랐습니다. 권선징악의 원칙이란 단죄만이 아니라 각성의 기회를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잘못은 벌을 받고 사람은 배우는 것. 그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드라마는 삶을 담습니다. 며칠 뒤 카페. 규칙은 아직 벽에 붙어 있었지만 글씨는 이상하게 옅어 보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같은 글자도 다르게 보이는 법이지요. 은호는 벽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접어서 서랍에 넣고 서랍을 닫은 뒤 한 박자 쉬고 아주 조심스레 창고 문을 열었어요. 선배. 그 한마디에 공기가 환하게 깨어났습니다. 커피 마실래? 네. 어색함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다정함이 그 사이사이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향이 번져가는 동안 지역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했던 말. 정말 미안했어. 사과는 타이밍과 진심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이날 둘은 둘 다 갖고 있었지요. 저도 선배를 너무 미워하느라 제 상처만 크게 봤던 것 같아요. 용서는 사건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위에 서로를 다시 앉히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드라마는 여기서 달달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맨스의 빛이 켜지면 늘 어딘가에서 과거의 그림자가 길어지니까요. 카페 화재 때 바닥에 튄 소화가루 속에서 은호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작은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검은 줄에 매달린 얇은 펜던트. 뒷면에 아주 희미한 각인이 있었죠. SH. 그때는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고성이가 서랍 어딘가에 넣어두었던 그와 꼭 닮은 디자인의 목걸이. 사람의 인연은 소품으로 예고되곤 하죠. 이 목걸이는 당장 비밀을 폭로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조용히 시청자 마음에 박아둘 작은 못 하나. 언젠가 커다란 문을 열 장치가 되겠지요. 성재의 시간도 흘렀습니다. 그는 고백을 미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위험 속에서 싹튼 의존과 사랑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어른이었습니다. 후배, 네가 나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향해서일 때 그때 말할게. 로맨스는 타이밍의 예술이고 어른의 사랑은 타자의 상처를 배려하는 기술이니까요. 대신 그는 다른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지여가 네가 은호를 좋아하든 말든 우리 사이는 내가 지킬게. 우정에 대한 그의 선언은 씁쓸하기보다 든든했습니다. 막장 드라마 속에서도 우정은 종종 가장 고급스러운 서브플롯이에요. 그리고 이상철. 그는 아무 일 없던 듯 식탁 앞에 앉아 신문을 펼쳤고 그 위에 낡은 독서용 안경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신문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걸 김다정은 못 본 척했습니다.
부모의 오기로 가정이 버텨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오래전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너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니? 그 질문은 사실 자신에게도 던졌던 말이었지요. 다음날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카페 문 앞에 섰습니다. 한 번 열고 두 번 닫고 세 번째에서야 문이 열렸지요. 지혁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오래된 나무처럼 결이 깊었습니다. 봉투엔 돈이 아니라 오래된 통장 사본과 손글씨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아버지도 배워가는 중이다. 권선징악은 아버지에게도 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용서해달라고 큰소리치지 않는 품위. 우리의 이야기엔 작은 정의의 장면도 깃듭니다. 사채업자라 자칭하던 이들은 절차 앞에 작은 발목을 잡혔고 이자율은 법정 한도를 넘긴 채 계산서에 찍혔습니다. 그들이 끝내벌을 받을지 혹은 법망을 비집고 달아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날 이후 그들이 함부로 누군가의 집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권선징악이란 거대한 카타르시스만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평온을 되찾는 행위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카메라는 아니 해설자의 눈은 다시 카페 한복판으로 돌아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오후 햇빛이 가로수 잎을 통과해 가게 바닥에 작은 반짝임들을 뿌립니다. 바닥 한 귀퉁이에서 소화가루 사이로 번쩍이는 그 목걸이가 다시 눈에 띄지요. 은호는 그것을 손수건으로 닦아 작은 상자에 넣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살며 모아온 사소한 증거들이 있어요. 영수증, 낡은 종이 쪽지, 이름 없이 보내온 작은 카드. 사람의 삶은 사실 이런 사소함들로 지탱되죠. 상자를 닫으려던 순간 문이 디리링 울리며 열리고 박영라가 조심스레 들어옵니다. 우아하고 조용한 목소리. 커피 가능할까요? 그 방문은 우연 같지만 사실은 새로 시작될 비밀의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은근히 카운터 뒤 작은 상자에 머무르는 걸 여러분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직은 몰라도 되는 이야기지만 언젠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요. 마지막으로 세 사람 지혁, 은호, 성재. 셋은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박자로 걸음을 뗍니다. 누군가는 안으로 한 발, 누군가는 옆으로 한 발, 또 다른 이는 뒤로 한 발 물러선 뒤 다시 앞으로 나아가요. 사랑은 단숨에 도착하지 않고 우정은 흔들림 끝에 더 깊어지고 정의는 일상 속에서 작게 승리합니다. 우리 드라마가 약속했던 것들, 권선은 반드시 돌아오고 악은 반드시 응징되고 로맨스는 반드시 우리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그 방식은 늘 여러분의 예상을 살짝 비켜가며 다음 회를 또 기다리게 만들겠지요. 그러니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나 마음속 질문은 남겨둡니다. 경보기처럼 갑자기 울리는 인생의 알람 앞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규칙을 찍고 누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심히 닦아 넣은 그 목걸이 뒷면의 SH 각인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그 답은 아직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등장했고 다만 눈앞에서 스쳐간 것뿐이지요. 드라마는 그렇게 이미 지나간 장면 속에 다음 장면의 비밀을 숨겨두곤 하니까요. 오늘도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의 앞날 여러분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회차도 함께 해주세요.